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과 관련한 생활형 주택,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 맞는지 모르겠다. 예, 부분의 그 본 시리즈 한 3편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욕구가 잘 안 생겨요. 사람이 이게 그죠, 박수 소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생수에 대한 좀 가벼운 이야기하고, 제가 그 생수계 관련해서는 아무튼 제목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생수가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도 없고요. 일단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앞전에 올린 방송이. 여러분들 그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죠. 그리고 주변에 뭐 TV나 다른 채널도 있겠지만 인터넷 아니면 그 소문. 그런데 항상 아셔야 될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수준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본인들이 굉장한 지식인으로서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낫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2들보다 좀 고3보다 좀 낫다. 고3보다 좀 낫죠. 대학교 교수들은 대학생들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 스트레스 받거나 질문, 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내 직장 또 생활 뭐 하여튼 이것에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뛰어난 어떠한 그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수학 문제도 같은 것만 계속 풀다 보면 수학이 쉬워져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CPU 검색하고 저기 뭐야 LED 등이 나가가지고 그 컨버터하고 그래픽 카드를 검색을 했더니 쿠팡에서 지금 계속 이것만 보여줘. 참 다른 것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요즘은 광고 자체가 이렇게 딱 특정돼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AI라 표현을 하지만, 근데 AI라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 이미 샀다고. 그리고 아직 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검색하면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기사를 찾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류의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류의 광고들만, 기사들만 계속 보이고, 내가 뭔가 분양을 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검색하는 순간 그것만 나오죠. 그리고 내 주변에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오죠. 대전에 살면 대전의 아파트만 나오고,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의 그 골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우리 누구죠? 김어준 씨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채널만 계속 들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수구 세력들, 대한민국의 보수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수구 세력들은 계속 그죠? 조선일보라든지 뭐 그쪽에 그 그구들의 떠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온통 인터넷이 이런 이야기에 도배되고 있는데 왜 상대방은 이 이야기를 모를까? 모른다니까요. 이게 인터넷이 문제가 그거예요. 예전에 TV는 싫어도 같이 봤죠. 그죠? 남편이 축구를 보고 있으면 드라마 봐야 되는데 불만이 있으면서도 같이 봤고, 아내가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뉴스를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봤고,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다들 보면 지금 성별로, 지역별로, 나이별로, 계급별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계속 몰입해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빙?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질문을 해도 그 사람한테 맞춰서만 세팅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진짜 뭔가 정보가 많은데, 그죠? 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죠? 내 옆에 떠드는 사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픽 카드는 지금 바꿨어요. 바꿔서 조금 나아졌는데, 뭐 원체 이게 지금 제 CPU,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3세대 모델이라 뭐 램 확장도 더 이상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이 비디오 편집할 때 한 4-5배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포토샵이나 뭐나 이렇게 띄우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렉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인내해보자. 뭐 요즘 뭐 컴퓨터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것도 뭐 또 하면 쓰레기 하나 더 생기고 일단은 또 느리면 느린 대로 또 미학이 있으니 해보자. 그러니까 모니터를 지금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화면이 대칭이 안 맞아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지코노미스 뭐 지코노미 박람회라는 뭐 이상한 박람회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분양업체들이 모여서 뭐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런데 오고 뭐 분위기 만들고 뭐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분양업체하고 그 분양 대행사들 그죠? 우리 이제 시행사하고 또 분양 대행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하는 놈 따로 그죠? 그리고 전체 아파트를 팔아먹는 놈 따로 그리고 그걸 팔고자 홍보하러 다니는 애들 따로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중개하는 애들 따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제일 상위권에 그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제가 지주클럽 하면서 지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받기예요. 전화를 참 예전에는 열심히 받았는데 요즘은 반가운 전화가 많지 않으니까 다들 힘든 전화니까 힘들어요. 전화 받기가 힘든데 그래도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세금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에 있어서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잘 쪼개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 뭔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것이 신뢰가 아닌가요? 신용이고. 뭐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 7분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생수계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국방부 이야기도 있고 뭐 아무튼 해병대가 지금 빡쳤죠. 화이팅. 수억 원 세금 내느니 4,500만 원 월세 내는 슈퍼리치. 근데 뭐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 부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이야기를 기자들이 쓴 걸 갖다가 야 부자들은 이렇다더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쓴 기자도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만큼 제가 나이가 되니까 모르고 쓴 거예요. 그냥 주워 듣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의 삶이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쉽게 언급을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슈퍼리치라고 할 만한 분들을 그 이렇게 조금 뭐 친분 가증은 없고 그냥 뵌 적들은 몇 번 있죠. 뭐 업무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저하고는 뭐 그 이렇게 연결 사다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뭐 초대받고 뭐 그 집에 가서 자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또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뭐 진짜 그 5손가락 안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삶도 보면 그냥 똑같아. 똑같아요. 걱정하는 거 똑같고 사소한 거에 삐지는 거 똑같고 그리고 그 돈을 본인들이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뭐 100억 있으면 100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100억은 일단 놔두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세금 나오면 힘들어지죠. 100억은 놔두고 그죠? 100억은 놔두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뭔가 수익률을 내야 되는 답답한 삶을 그분들도 보면 살고 있어요. 묘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그 장묘 문화에 대한 변천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또 꽤 좀 알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뭐 이분은 표용호 TV 이분이 그 방송인이죠. 개그맨이었나? 그냥 저기 리포터였나 모르겠네. 근데 항상 위험하다 뭐하다 이거는 뭐 20년 전이나 뭐나 지금이나 계속 했었던 거고 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오래 틀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분양가는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분양가 내리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양가가 비싸든 싸든 뭐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냐 이걸 보세요.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합원이라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아파트 값이 자기네 집 아파트 값이 비싸면 내 재산이 올라가니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이 얼마가 뭐 몇 세대가 분양이 됐다 거래가 됐다 그런데도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70-80%가 조합원들 분이에요. 조합원들 분이고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집값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뭐 분가해서 내가 무주택이었는데 산다 이런 경우는 있지 엄마에서 아들로 가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집을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세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집안에 자기가 모은 돈이나 유주택자에 준하는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집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분양받을 때 기존에 있는 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분해야죠. 매매 시장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시장이 커지면 매매 시장이 커져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웃기는 소리예요. 왜? 건설업체는 여러 채를 팔아야 되지만 개인들은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채를 파는 데 있어서 왜 싸게 파는 게 불가능하냐면 싸게 팔면 대출이 줄어요. 대출이. 예? 그죠? 나도 팔아야 되고 이걸 사는 사람도 내 집을 사는 사람도 또 자기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서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흩어지든 앞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비싸게 파는 게 대출금도 상환하고 이게 전환이죠. 되게 보면 전환하고 내가 이사 비용도 좀 마련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 판매자들이 서로 비싸게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비싸게 형성된다. 예. 그리고 부동산은 뭐 한 달, 1년 이거 가지고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안 팔린다 그러면 아이씨 버텨. 왜? 그 금액이 내 연봉보다 세니까. 몇 년 버텨봐. 저희도 영동에서 충북 영동에서 나올 때 한 3년 걸렸어요. 집 파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거의 2년인가? 그냥 비어 있었어요. 왜냐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를 들이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놨어요. 그냥. 그래서 손해 안 보고 결국 팔았어요. 손해 안 보고 아니 원래 손해 볼 가격은 아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얼마 올랐다고 하니까 뭐 집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뭐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데 기다려. 그렇게 믿는다고. 예, 믿는다고요. 그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비트코인이잖아.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와 진짜 근데 암호화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암호화폐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하나? 나는 그게 궁금해요. 뭐 제가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어깨 너머로 계속 컴퓨터 쪽이나 뭐 프로그램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그죠? 역사를 같이 했죠. 80년대부터 컴퓨터와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뜬다, 뭐 1억 간다, 뭐 얼마 간다. 자, 그 얘기하면 진짜 썰을 얼마든지 내가 풀 수 있는데 유시민 씨가 잘 정리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방향이 달라서 자 여러분들 집값에 대해서 좀 하시고 14분을 그냥 공쳤네요. 지금 화면에 5년간 오피스텔 변경된 건수 이야기했는데 생숙이 오피스텔로 변경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뭐 변경해라 라고 하지만 원래 그 생숙이 분양될 때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될 때 이것이 호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규정을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랑하고 분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호텔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주거용으로 쓰니까 주거지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지금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데모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생활 숙박 뭐 협회인가 뭐 이렇게 비영리 단체 임의 단체인 것 같은데 그 무슨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데모도 지휘하고 뭐하고 하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 주택수로서 제외를 해달라라는 것은 조금 먹힐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수로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숙을 매각하는 데 유리한 게 아니고 그럼 세금이 덜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장을 분양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금 그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다. 지금 이게 내년으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내년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소문이 났어. 생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수를 팔아먹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 때는 좋다라고 소문을 듣고 샀는데 여러분들이 팔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뭐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그죠? 오히려 몰랐으면 속이고라도 팔지. 모른 척하고 팔지.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더라도 팔죠. 이 10만 거의 9만 개의 생숙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구성원들의 자격이 없어요. 이건 영업시설이에요. 엄연히 영업시설이면은 우리가 영업 마인드에 대한 그 장사꾼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샀어야 되는데 구매할 때부터 뭐였습니까? 그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분양업체에서 다 해준다. 당신은 월세만 받아가면 된다. 따박따박 수익률만 받아가면 된다. 그리고 아니면 직접 와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죠. 왜? 이만큼 되면 이만큼 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꾸 이거를 투기 세력이 막 이쪽으로 가서 뭐 투기를 했다? 글쎄요. 투기꾼?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생숙산 거 아니에요. 생숙산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별 생각 없다가 이게 사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오피스텔이 뭔지 아파트가 뭔지 생숙이 뭔지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라는 말을 딱 혹한 거예요. 마치 새로운 기가 막힌 뭐 상품인 것처럼 그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그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생숙을 문제가 현금으로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억대 되는 돈을 현금을 굴릴 때는 우리가 사고가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돈 액수가 크면 주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죠.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 돈을 쓰면 내가 필요할 때 못 빌릴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뭔가 같이 뭐 하자고 했거나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저 사람 돈 있지만 내가 못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금액이 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심하게 컨트롤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사람들 돈 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출이 되니까 우리 그 에버리지 효과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이 되니까 당신이 얼마 투자하면 얼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 데모하고 집회하는 것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 우리가 저기 사상적으로나 굉장한 이권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 생숙을 사신 분들의 특성들이 뭐냐면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 이 착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사슴,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착한 분들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설사 그것이 자기가 책임이 얼마가 있든 없든 그죠? 내 문제니까. 그럼 풀어가는 거라는 것을 내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운이 없었건 뭐 다른 사람한테 속았건 내가 그 자리에 그 일을 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내 책임의식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마인드가 사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은 그죠? 내가 잘못된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뭔가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찾아요. 진짜 그죠? 책임 전가를 찾아요. 우리가 그 무당 뭐 점 믿고 이러는 것도 뭐냐면 자꾸 운명으로 넘기거나 그죠?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부분이 아니라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이렇게 언론에서 좀 해주고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딱 1년 연기 유예시킴으로써 원희룡 장관은 편해진 거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뭐 일단 1년 후에 보자 다시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말도 없어요. 말도 없습니다. 생숙에 관련한 부분이 바뀌려면 지금 현재 그 큰 기업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잔뜩 져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붙들어 놓고 뭐 골프를 치든 술을 먹든 전화를 하던 해서 논리를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바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백성이 저렇게 떠드는 거 귓구녕에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다 해봤어. 제가 안 해봤냐고 해봤잖아요. 제 이력을 알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예. 그 뭐 김건희 여사가 아이 개새끼들 잡아먹는 거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은 뭐 바로 그냥 되지 뭐 데모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거 불가 이 생숙을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경쟁력이 명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 시리즈는 이제 1, 2, 3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는데 그 해결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제가 그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숙에 그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네. 한 채에 1억씩만 잡아도 9만 채입니다. 그죠? 9만 채면 구조예요, 구조. 생숙에 관련된 가격만 구조입니다. 자, 구조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 권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양떼들이세요. 착한 양떼들. 그죠? 네. 제가 그런 양떼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사냥개 하려고 했다가 개 작살이 났어요. 개 작살이 났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착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잖아요. 그죠? 구해준 사람이 물에서 헤매고 있죠? 그 사람, 그 빠진 사람 구해줄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다시 빠지기 싫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물에 안 빠졌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 구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뛰어든 사람을 위해서 물에 안 뛰어든다니까요. 그게 약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되고 그냥 정신 승리하고 극복하고 또 넘어가고 또 그 자식들은 착하게 살아라 또 호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예. 제가 근데 이게 그래요. 사람이 그 타고난 습성이 있어요. 타고난 습성이. 예? 내가 소방관인데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안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저걸 위험한 데를 알면서도 그냥 그 순간은 뛰어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뛰어들면 후회하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왜 그죠? 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을 다 구한 시점이 되면 이제 그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구할 때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데 구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는 못 나와. 그 단순히 지치는 게 아니에요. 예. 뭔 개소리냐? 모르겠어요. 지금도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제가 뛰어들 수 있을지 물론 뭐 어렸을 때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 몇 번 뛰어드는 적이 있었죠. 운이 좋았죠. 살아남았으니까. 아이씨, 진짜 그런 짓 안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숙은 해결 못한다. 절대로 이분들 해결 못해요. 못해요. 이 숫자 가지고 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막 하고 지금 뭐 언론들이야 여러분들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띄워보니까 뭐 그렇게 반응들도 뭐 별로 관심 없어. 여기 지금 산 사람들 9만 실이니까 한 뭐 두채 세채 사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 8만 명, 7만 명 가족분들만 힘든 겁니다. 오피스텔도 뭐 저렇게 쌩까는 오피스텔은 뭐 거의 100만 시간이 26분이 나갔네요. 딱 빠르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별로 영향가 없는 방송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돼? 이런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송 계속 듣는 사람보다 가끔 듣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해도 색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기 관련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3번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다루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아유 참. 댓글 보고 뭐 댓글 없고 반응 별로 없으면 뭐 천천히 하죠. 뭐 안 한다고 어떤 놈이 뭐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